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아오면 말짱 꽝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채권 추심하는 백우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주말에 나와서 오늘 저와 계약을 원하시는 채권자와 상담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좀 쉬기 전에 저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꽤나 많으신데요.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내용은 제가 전화상으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 물어보시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또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채권 추심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EBS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블로그, 또 누구를 소개를 통해서 저를 소개받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추심에 대한 절차를 좀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저를 처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계약부터 마무리까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채권 채무 관계이겠죠.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관심이 있다거나 이래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채권이 딱 발생을 했고, 이 채권을 채권자께서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저 백 팀장을 통해서 돈을 좀 회수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저와 처음 만나면 계약서를 좀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판결문이나 뭐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저한테 의뢰가 가능하시고, 또 상거래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서, 거래명세표, 뭐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이런 채권 원인이 되는 서류만 준비하셔도 저한테 추심 의뢰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채권자나 채무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없이도 상거래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거래 대여금이죠. 뭐 상거래 투자금도 마찬가지겠고요. 채권자나 채무자 양인 중에 한 명이라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즉시 추심 의뢰가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저는 이제 서류 검토부터 하게 됩니다. 이 서류가 제가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는 서류인지 검토를 하게 되고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계약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채무자에 대한 정보, 또 채권자에 대한 정보, 또 채권 금액, 또 채권의 원인, 판결문이 있는지, 공정증서를 가지고 계신지, 뭐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한 원인 서류가 뭔지 적게 되고요. 또 채권 금액, 또 채권 발생한 기간, 또 이 채권에도 제가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권은 채권의 유효기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지, 또 제일 중요한 회수 성공 수수료는 몇 %인지,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로 계약상에 선물이나 착수금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추심 계약을 하게 되고요. 추심 계약을 상호 간에 잘 조율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서류는 저희가 본사에 접수하게 됩니다. 본사에 접수해서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만약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요. 오늘 접수하게 되면 다다음 주 월요일, 평일 기준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이후에 채무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기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조사 기록이라는 거는 제가 눈으로 또 발품을 팔아서 하는 조사가 아니고요. 외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는 KCB 나이스 통해서 아주 간단한 기본 조사부터 하게 되고요. 그 조사 내용은 제가 이쪽에 좀 띄워드리겠지만, 뭐 통장 개설 정보, 카드 개설 정보, 신용 평점, 추정 소득, 부동산 보유 현황, 또 부채 내역들, 또 금융권에 뭐 카드론을 쓰고 있는지, 할부를 쓰고 있는지, 담보대출은 있는지, 또 신용대출은 있는지, 또 개인회생 파산에 대한 정보들,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의무 정보,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약 접수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페이퍼 한 8, 9장 정도 되는 종이로 제가 확보하게 되고요.
그 종이를 확보하게 되면 저는 채권자한테 즉시 보고합니다. 이 채무자는 지금 조사 기록을 보니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법 조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으니까 제가 바로 방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대화들을 제가 1차적으로 계약서 접수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유선상,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뭐 채권자께서 저희 사무실로 오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법 조치를 해야 돼서 제가 채권자를 급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채권자께 직접 방문해서 구두상으로 서류를 좀 같이 보면서요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우리가 신용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의 통장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 경제활동 너무 잘하고 있고, 또 직장도 너무 잘 다니고 있고, 또 부동산이 또 확보된다거나 라고 하면 보통 채무자들은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 통장에 돈을 뺀다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하기 전에 채권자가 모르게 채권 보존 조치를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보존 조치를 위해서 법 조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가 되는 내용이면 채무자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신용불량도 너무 많이 걸려 있고, 뭐 통장도 사용 안 하고, 경제활동도 전혀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저한테 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채권 원인 서류를 가지고 즉시 주민센터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서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지 확인하고요. 이게 뭐 거주불명자인지, 아니면 아파트에 사는지, 뭐 빌라에 사는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주소지, 뭐 예를 들면 뭐 현장에 방문해 보면 뭐 비닐하우스에 주소지가 돼 있다던가, 완전 뭐 공터와 같은 맹지에 주소지가 돼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본을 확보해 보고요. 초본을 확보한 이후에는 저희가 방문 스케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무조건 방문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거주지,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실사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주지가 명확한 경우, 뭐 아파트나 빌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방문 안내장을 가지고 제가 채무자를 만나러 가게 되고요. 또 방문해 봤더니 뭐 위장 전입되어 있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다던가, 뭐 강제집행 면탈이나 기타 법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채무자가 저희 쪽에 변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사가 된 이후에는 초본을 발급해보고, 초본을 발급한 이후에는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에 방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도 제가 하나 띄워드리겠지만, 채무자 주소지에 방문하면 저만 그냥 눈으로 보고 오는 게 아니고요. 또 사진도 제가 또 찍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가 위장 전입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얘 거주지에 보니까 실제로 잘 거주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 계량기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채무자한테 추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 방문한 이후에 저희가 채무자 사항에 맞춰서 법 조치도 하고 개인 면담도 하고, 또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증거 수집을 해서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법적인 검토도 좀 하고, 이런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채권자와 상의하고 또 채권자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채권 추심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혹시 제가 추심하는 과정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당연합니다. 저는 추심 활동을 하는 것은 무조건 선보고 후 조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보고라 그래서 제가 채무자한테 전화할 때마다 채권자한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방문 스케줄이 잡혔다던가, 법 조치를 꼭 해야 된다던가, 간혹가다 채무자가 변제할 여력이 없어서 대의 변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의 변제라는 거는 뭐 부모가 도와준다거나 채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도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권자한테 보고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게 되고, 뭐 감면도 있을 수도 있고, 감면이라는 걸 깎아주는 거죠. 또 분납도 있을 수 있고, 또 추가적인 고소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은 다 선보고 후 조치해서, 채권자들께서 저한테 추심을 의뢰하신다고 하셔서 여기서 채권자는 손을 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끊임없이 상의하고 보고 드리고 경과 보고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심을 열심히 했고, 또 채무자가 채권자 계좌에 돈을 수령하게 되면 채권자는 그 이후에 저희 쪽에 수수료를 정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수수료 정산된 이후에는 또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서류 정리 제가 해야 되겠죠. 뭐 합의서도 써줘야 될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기존에 압류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압류 해지도 해줘야 되고, 채권자가 저희 쪽에 의뢰하고 변제금을 수령했고 그 이후에 또 채무자한테 역공당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서류 정리나 법적인 검토를 해서 채권자가 깔끔하게 변제금을 수령하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하는 과정들을 제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쫙 나열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채무자는 다 각기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 직업, 처해진 상황들, 이게 뭐 형사적으로 엮을 수 있는 건지, 단순히 민사적인 채권인 건지, 뭐 채무자가 파산했는지, 회생하는지, 뭐 이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채권자들께 제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딱 정해진 틀 안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절 만나게 되면 제가 서류 검토하고요. 그 이후에 계약서 잘 조율해서 작성하고, 그 이후에 기본적인 조사 필수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사비는 저한테 주실 필요 없습니다. 다 제 돈 내고 하니까요. 조사 다 하고 그 이후에 초본 발급해보고 방문하고 법 조치하고 채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채무자한테 채권자 계좌에 안전하게 돈을 수령하는 것까지가 제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게 되면 채권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런 절차들에 대한 문제들, 또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해놨더니 이게 진짜 추심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내 채권은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 덮인 건지, 뭐 채무자는 연락을 해봤는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채권자께서 추심을 의뢰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추심 시작부터 또 조사, 변제금 수령, 방문, 또 마지막 서류 마무리까지 모든 내용들을 채권자와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시게 되면 채권 추심을 의뢰부터 우리 채권자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과정까지 모두 다 살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 일이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아오면 말짱 꽝이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들도 채권자한테 보고하고 채권자하고 소통하는 과정들도 하나 가볍게 여길 일이 없다. 이 과정들을 가볍게 여기면 당연히 결과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채권자도 저를 믿고 또 저도 채권자를 신뢰하면서 둘 담당자와 채권자 사이에 궁합이 잘 맞게 되면 또 채권자가 이 돈을 꼭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또 있고 담당자는 열정이 있으면 회수하지 못할 채권은 없다. 네, 이렇게 또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백 팀장한테 맡기시게 되면 착수금이나 선물 없이 조사부터 마지막 변제금 수령하는 것까지 마음 편하게 보고 받으시면서 또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셔서 하셔야 되겠죠. 이 돈 못 받았다고 계속 집에서 끙끙 앓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채권자 이 채권 손에 꼭 쥐고 있는다 그래서 세상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고 채권자가 손에 꼭 쥐고 있어서 받지 못하는 채권을 믿을 만한 담당자한테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배 팀장하고 상담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내일도 일요일이지만 또 전 또 내일도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또 서류 정리도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제가 평소에는 서류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아침 항상 6시 출근해서 밤 10시, 11시에 제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일과 시간 중에는 또 채권자,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또 저는 무조건 방문하기 때문에 지방 스케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간 제가 청주에 상주하면서 채무자, 채권자 집행 미팅이 또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항상 출근해서 채권자와 미팅도 하고 못다한 서류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통화는 항상 제가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 채권 주심에 대한 정확한 상담부터가 제가 채권 주심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예, 뭐 동생이려니, 뭐 오빠려니, 뭐 형이려니, 친구려니 뭐 하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담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목폴라를 좀 오늘도 이렇게 입었는데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월 1일 3일절인데요.
또 이제 가면 갈수록 또 봄이라고 해서 금방 또 날이 또 따뜻해지진 또 않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일교차가 크기도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권자는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만 또 돈도 받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저랑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채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채권 주심에 대한 부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볍게 말씀드려봤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을 그 누구가 보더라도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게 제 마음이고요. 남은 시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채권자들 또 구독자 또 구독자가 아닌 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 쓰러지지 마시고 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은 부메랑처럼 저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좋은 영상들로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좋아요 또 구독은 제가 영상 이렇게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뭐 제가 돈이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또 마음에 힘이 되니까요.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또 저희 사무실에 차 한잔 하러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